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원래 서울대학교 생화학과 교수님이신데요. 예. 어떻게 해서 이 장수과학자가 되셨어요? 우리 생화학이라는 것은 생명의 기본을 연구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저희들은 이제 어떻게 암이 생기느냐. 그래서 암 연구를 저희들이 쭉 했었습니다. 근데 암은 막 증식이 하는 것이죠. 예. 그 정반대 현상은 증식을 전혀 못하는 현상. 그렇죠. 그게 이제 노화지요. 그래서 이제 이 노화 연구를 해야겠다 해서 노화 연구를 시작했는데 노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진짜 사람이 늙는 것도 연구를 해야죠. 네, 그래서 이제 이 70대, 80대 노인들을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아주 늙어버리면 어쩔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백세인 연구를 또 시작하고 그렇군요. 그랬습니다. 예, 지금 소장으로 계시는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가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곳이죠? 저희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연구소는 우선 노화 연구, 예. 이제 노화 연구를 우리 생물학적인 어떤 노화, 또 의학적인 노화, 네네. 또 공학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하는 이런 연구도 하지만은 또 인문 사회 이 모든 분야가 같이 이런 연구를 해서 정말 고령사에 무슨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찾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저희 노화고령사연구소가 실제 지금 조금이라도 우리 지역사회, 우리 국가사회에 기여하자. 네. 그래서 이제 장수과학 최고 지도자 과정, 또 제3기 인생대학, 예. 또 미니메드 스쿨, 또 이 노인들을 위해서 또 우리 춤춰줘 이렇게 운동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만들었고, 또 나이 드신 분들, 특히 남자분들, 예. 네. 밥 먹는 것 때문에 고생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 골드 쿡 그래서 집에서 요리도 하자 해서 그런 것도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배울 게 많네요, 나이 들어갈수록. 오늘 열심히 들으면 수명이 한 10년, 20년은 최소한 그렇죠. 늘어나겠습니다. 자, 우리 박상철 교수님의 강의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우선 우리 2011년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금년이 토끼띠가 되죠. 근데 토끼띠는 우리 지난해는 호랭이띠여 가지고 굉장히 복잡했지 않습니까? 이 토끼띠는 좀 더 밝은 그러면서 정말 아주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이렇게 살 수 있는 좋은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우리 백세 어르신들 이렇게 만나 뵈러 가게 되면은 제일 처음에 백세 어르신 만났을 때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1880년대 또 1890년대 태어나신 분들 저희가 만납니다. 호적상. 그 진짜냐? 이 확인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뭐냐? 띠입니다. 띠가 맞냐? 근데 띠 잘못하면은 또 12년이 틀려버리죠. 그런 분들 또 많이 만납니다. 또 그랬을 때는 또 옆집에 물어봐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백세 어르신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평균 13살에 결혼하시니까. 그러니까 20살 전에 다 자식을 낳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제 또 이 살았던 죽었던 첫 번째 자식 몇 살인가 이런 걸 확인해가지고 저희들이 나이를 확인하고 거기서 그렇습니다. 빠지신 게 있네요. 그 첫 번째 자제분은 살아있는가? 살아있는 분도 있지만은 돌아가신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게 이제 제가 띠가 그만큼 이렇게 띠를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이사 갈 때도 그랬고 뭐 내가 뭔 띠여 이게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아주 띠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토끼띠는 좋은 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고령화되느냐 하는 그런 것을 좀 아주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 장수한다 그러죠. 근데 어떻게 장수느냐? 1960년에 우리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느냐? 52살이었습니다. 어머나.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2009년 작년에 네. 평균 수명이 얼마가 됐느냐? 80.6세가 됐습니다. 81세가. 30년이 늘어났네요. 딱 50년 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30년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굉장히 좀 놀라운 숫자지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자 지금 우리가 옛날에 70하고 지금 70하고 같으냐? 아주 재밌는 결과가 있습니다. 1977년에 70인 사람, 70살인 사람의 건강 상태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일본에서 했습니다. 일본 동경 노인 종합연구소에서. 그래가지고 2007년에 몇 살하고 같으냐? 90살? 87세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명만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 상태도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75고 지금 75 하늘과 땅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제 요새
또 주변에서 사람들이 돌아가시면은 이제 영안실도 가고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장례식에. 요새 돌아가신 분들이 몇 살에 돌아가십니까? 요새 80살에 돌아가신 분 계십니까? 거의 뭐 여든 거의 다 90 정도 되시죠? 그렇죠. 예, 이런 것을 우리가 최빈 사망 연령이라 그래요. 최빈 사망. 제일 사람들이 많이 죽는 나이. 평균 연령이 아니고. 예, 그래프를 보면은 이렇게 진짜 죽는 나이가 언제냐? 이 커브가 점점 이렇게 오른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런 최빈 사망 연령이라는 것이 어떻게 바뀌느냐? 지난 200년 동안 자료를 쭉 보니까 네. 1950년까지는 쭉 그대로 왔습니다. 그 다음부터 쭉 증가합니다.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최빈 사망 연령이 일본 사람 지금 평균 수명이 지금 83세로 되어 있습니다. 94세입니다. 94살의 사람들이 진짜 죽는 나이다. 우리나라도 그럴 것이다. 자, 그 이야기는 뭐냐? 앞으로 세상에서는 이제는 이제 수명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것이 아직 끝이 아닙니다. 더 계속 올 것이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 표준 편차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최빈 사망, 이 편차, 이 폭. 이 폭이 옛날에 한 10년 됐습니다. 근데 지금 줄어들어 6년입니다. 저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옛날에는 장수한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었는데 앞으로 세상은 누구나 장수하는 것이다. 장수라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내가 특별한 사람이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장수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장수인들 자료를 새롭게 이제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장수인들 조사를 한다고 제가 이제 이 2000년도부터 지금 10년 전부터 저희들이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장수인들이 어디 계시는가. 그래서 우리나라 250개의 시군구가 있습니다. 250개 시군구를 다 등위를 매겨가지고 1등부터 20등까지를 찾아가자. 그래서 20개 군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쭉 찾아가서 보니까 어떤 패턴이 나오느냐. 우리나라죠. 장수하는 사람들이 대개 남쪽에 몰려 있습니다. 제주도가 이렇게. 그래서 그런갑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에 보고서를 쓰려고 보니까 제가 초대 100세 어르신들을 120명을 만났는데 120명을 만났는데 남자가 몇 명이냐? 6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남자 여자 장수를 연구할 생각은 꿈에도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120명을 만났는데 나중에 보고서를 쓰려고 보니까 남자는 6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도대체 남자들은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통계를 남자 여자를 다시 이렇게 구별합니다. 그랬더니 이 지역은 전부 다 여자들이 장수하는 지역이다. 남자들이 장수하는 지역은 어디냐? 강원도 경상북도더라. 왜 저런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딱 보니까 나눠지죠. 우리나라 이렇게 나눠지죠. 남자가 장수하려면 요리 가야죠. 여자가 장수하려면 요리 가야 하고. 자, 그러나 저런 이유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합니다. 많은 노력.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나라 지리정보 시스템에 많은 자료가 있죠. 그것도 이제 이 장수도하고 각 지역의 장수도하고 이렇게 상관관계를 맺어봅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는 이제 환경 요인이 무엇이 있을 것이다. 환경 요인. 자, 그러면 이제 표고, 지형이 얼마나 높으냐, 또는 강우량,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느냐, 또는 기후, 뭐 이런 것 등등등. 이렇게 쭉 그려보니까 패턴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패턴이 이렇게 나오더라. 어떤 적당한 지역이 있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 요인, 사회 요인이죠. 사회적 요인. 이게 경제적인, 돈이 많으면 오래 사느냐, 또는 예를 들면 의료 시설이나 이런 것이 좋으면 오래 사느냐, 이런 여러 가지도 비교합니다. 이런 패턴이 나옵니다. 이건 적정한 조건이 있다.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자료를 여자하고 남자하고 또 비교해 봅니다. 여자들은 이런 커브가 쏙 나옵니다. 이렇게, 어떤 건 이런 데서 여자들은 장수구나. 근데 남자는 표고도 상관이 없고, 비 오는 것도 상관이 없고, 기후도 상관이 없고, 경제적인 요건도 상관이 없고, 의료기관도 상관이 없고, 딱 안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저런 걸 조사하면서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여자의 장수에는 생태 환경 이런 것이 중요하다. 생태 환경 적응성이 있는 것 같다. 남자는 그것이 없다. 그럼 남자는 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문제를 삼는 것이 남자 장수의 제일 큰 원인이 뭘까? 문화 요인이다. 풍습이다. 생활 습관이다. 이런 것일 것이라고 저희들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이제 남자 장수, 여자 장수라는 것이 새로운 주제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제 들여다보면서 이게 참 문제가 참 많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생물학적으로는 여자들이 더 장수할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남자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예를 들면 여자들은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 에스트로겐 호르몬 우리 몸을 보호하는 호르몬입니다. 예. 좋은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폐경기가 지나면 여자들의 건강성이 딱 나빠지죠. 네. 그 호르몬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자들은 이 소위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씩 월경이 있죠. 그래서 또 이제 피를 적당히 배설시키죠. 네. 그런 데서 철분을 우리 몸에서 배설시키는 장치입니다. 이 철분이 우리 몸에 누적되어 있으면 이게 또 유해산소를 발생합니다. 또 여자들은 염색체가 이 XX 염색체가 있다고 여성 염색체 그 염색체가 좋은 기능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기본적으로 여성들은 남성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는 조건은 돼 있다. 뭐 여자가 더 좋은 거군요. 예. 자, 그러나 정말로 그러면 여자들이 그 남자들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점이 있다 하지만은 남성 장수도가 여자한테 그거 다 모든 지역에서 밀려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주 유명한 자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에미쉬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미쉬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도 이제 미국 펜실바니아에 살고 있는 이 독일계, 스위스에서 이주한 청교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난 200년 동안 지금도 그 마을에 전기를 들여오지 못하게 마차 타고 호롱불 켜고 곡괭이 쓰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최고의 유기농 산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남자 여자 평균 수명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몰몬교도 남자 여자 수명 차이가 2살밖에 안 됩니다. 또 이슬람권 남자 여자 수명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뭐냐? 남자들이 생물학적으로 불리한 점이 있다 하지만 극복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남자도 여성들만큼 장수할 수 있다. 생활 습관을 바꾸면은 우리나라에도 그런 특수한 그룹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하다가 우연히 찾은 것이 소록도였습니다. 한센인들. 예. 한센인들 제가 소록도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깜짝 놀란 것이 한센인들이 오래 사시는 거예요. 왜 오래 살까? 그렇게 여러 가지 장애도 많고 또 소외가 돼 있고 이러신 분들인데 오래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소록도도 그러지만은 우리 한센협회에 찾아가서 그 한센협회 지난 20년간에 한센인들이 몇 살에들 돌아가셨는가. 그것을 특히 이제 65세 이상 되신 분들만 저희들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란 일이 벌어집니다. 한센인들의 남성 한센인들 일반 한국인들보다 7년을 더 삽니다. 여성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왜 그럴까? 자, 우리 한센인들 제가 들여다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분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 장애가 있고 또 소외가 돼 있고 그런 많은 불리한 환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분들은 100% 신앙인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분들을 굉장히 규칙적인 삶을 만들게 한 것이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국가가 모든 것을 다 의료와 또 식사 이런 것에 영향을 또 책임져주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그러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그런 기본 요건들이 결국은 남성들의 생활 패턴을 바꿔버리니까 결국 남성들의 문제라는 것은 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음주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생활에 좀그 문란함이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잘 극복하고 정말 나이가 들어도 열심히 그렇게 생활하는 그런 패턴을 하게 되면은 여자들의 못지않게 장수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이제 그런 데서 그런 희망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 이제 이 장수라는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데 우리가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라는 것은 우리가 특정한 어떤 뭘 잘 먹는다. 그거 가지고 장수하는 것이 아니죠. 또 운동 막 했다. 그것 가지고 장수하는 것이 아니죠. 조금 전에 말한 여러 가지 환경도 있고 뭣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장수는 집 짓기다. 장수는 집 짓기다.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닥이 있어야죠. 기초가 있어야죠. 기둥이 있어야죠. 기둥이 있어야죠. 지붕이 있어야죠. 자, 기초라는 것은 뭐냐? 제일 중요한 기초는 역시 유전자입니다. 유전자. 유전자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또 중요한 것이 뭐냐? 남자냐 여자냐 하는 성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남자 여자 생활 패턴이 다 달라져 버리죠. 그 남자냐 여자냐.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 성격이다. 성격. 또 성격도 중요합니다. 성격이 어때야 좋은 겁니까? 성격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긍정적인. 절대 속으로 다지면 안 됩니다. 밖으로 뱉어야 합니다. 그리고 풀어야 합니다. 네.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아서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성격에 대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느냐? 바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환경, 뭐 생태 이런 조건들이 또 갖춰져야죠. 이런 것이 이제 이런 것은 뭐냐? 우리한테 주어진 것이죠. 우리가 마음대로 고칠 수 없는 것이죠. 네. 기둥은 뭐냐? 하나는 운동이죠. 운동. 또 영양. 어떻게 먹느냐.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관계입니다. 관계. 어떤 관계를 맺느냐. 그 다음에 참여. 얼마나 자기가 적극적으로 세상 일에 참여하느냐. 참여. 이 네 가지를 큰 기둥이라고 합니다. 지붕은 뭐냐? 우리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사회 보호, 안전망, 또는 의료, 시해. 이런 것은 뭐냐? 이런 것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예를 들면 정치가 안정이 되고 그러면 저런 것이 보완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무슨 전쟁이 벌어졌다. 그럼 이런 것이 다 무너집니다. 그렇죠. 장수할 수 없습니다. 환경에 뭐 큰 변화가 생겼다. 이거 기둥이 바닥이 없어지는 거죠. 장수에 큰 영향을 주는 거죠. 환경 생태도 없어지겠죠. 그렇죠. 없어지죠. 자, 그래서 그런 많은 사회적 요건이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우리나라에서 지난 50년 동안에 30년이 수명이 연장된 이유는 다 이런 것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오늘은 그 중에서 이 파트,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자, 첫째는 운동. 열심히 운동해야죠. 몸은 써야 합니다. 우리 몸은 써야 합니다. 쓰면 쓸수록 그것이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안 쓰면 그것은 퇴행이 되는 것이죠. 퇴화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양에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적절하게 먹어야 합니다. 적절하게. 적절하게 우리 먹는 것. 영양 먹으랬다고 삼겹살만 뒷담 먹잖아요. 골고루. 자, 그래서 여러분 운동이나 영양 이것은 바로 우리 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몸. 그러나 여기 과정에서 더욱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였느냐? 바로 이런 것입니다. 관계. 관계는 아무래도 참여. 부부 관계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예. 자, 이 관계라는 것. 옆에 있는 사람과 어떻게 내가 관계를 맺느냐. 우리가 고령사회에서 제일 큰 문제는 뭐냐? 제일 큰 문제는 뭐냐? 외로움입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 제일 큰 것이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살하는 것이죠. 우울증이 되는 것이고, 우울증이 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핵가족 시대가 아니고 대가족 시대였습니다. 모든 가족이 주변에 있었어요. 그렇죠. 3대 4대가 살아. 그러다가 핵가족이 됐어. 그러다 요새는 핵가족도 깨져. 부부밖에 없어. 또 부부도 없어. 혼자 살게 돼. 그나마 이웃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제 그런 것이 큰 문제가 된 거죠. 자, 이 관계. 그 다음에 내가 무언가 일을 해야지. 나이가 들어서 그냥 무의 도시고 있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다. 편안하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에 책임을 지고 참여하고 봉사하고 또 혜택도 받고 이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바로 뭐냐? 마음이다. 그렇지. 우리가 장수한다는 것에서 내가 몸도 튼튼하게 해야 하고 마음도 튼튼하게 해야 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제 조건이 되겠죠. 자, 그 중에서 이제 이 관계에만 조금만 더 돌아갑시다. 자, 정말로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슨 관계입니까? 우선 첫째는 부부 관계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부부밖에 없지 않습니까? 부부 관계가 만약 해체되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렇죠. 오만 것이 불행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자식하고의 관계죠. 자식하고의 관계. 이 관계 우리 잘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자식하고 관계도 이거 많이 해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굽니까? 이웃하고 관계죠. 친구하고 관계죠. 이 모든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잘 좋게 발전시켜서 서로 유지시켜 줄 수 있느냐. 그것이 정말 우리를 포근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소위 노인 자살률이 지금 우리나라 1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이 관계가 해체돼서 그렇다. 맞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이것입니다. 이 참여입니다. 정말로 이제 우리가 나이 드신 사람들이 이제 많아져 가는데 이 사람들이 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내가 저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스스로 물러서는 것도 있고
또 주변에서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냥 쉬시오. 못하게 하는 것도 있고. 예. 이런 것이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그러나- 두려워요.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1977년에 70살인 사람의 건강 상태가 2007년에는 87살하고 같은데 지금도 예를 들면 70인 사람은 옛날 70이나 똑같은 70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사회도 그렇고 생각하고 절대 있고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선생님 저는요 제 마음속에는 지금 40대 초반이거든요. 아 그럼요. 네. 아 20대 해도 되실 텐데. 좀 더 쓰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이 참여를 강조하는 이유는 제가 참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100세 어르신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제가 정말 감동을 참 많이 했는데 그중에 한두 분만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은 우선 국내보다 외국에서 제가 특히 일본에서 만난 쇼지 사부로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저희들이 교토 대학에서 저희들이 이제 미팅 있을 때 이제 오셨는데 나이가 102살 되신 분이셨어요. 근데 저하고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어르신이 저를 영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중간에 한국서 오셨지요? 우리말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글로 이야기합시다. 제가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교포인지 알았습니다. 일본 분이에요. 일본 분인데 65세 정년 퇴직 딱 하시면서 이분이 내가 새로운 것을 배워야겠다. 한글을 배워. 세상에. 한글을 마스터했어. 나 80이 넘어서 내가 또 새 것을 배워야겠다. 중국말을 배우셔. 100살이 됐을 때 할빈 대학 가서 중국말로 강연을 해. 100살이 됐을 때 이분이 또 내가 100살이다. 새 것 하나 배워야겠다. 소련말을 배워. 이야. 그래서 러시아에 가서 자기가 모스크바 대학에 가서 강연을 실란다. 더 놀라운 것은 작년에 이제 제가 그분이 이제 103살이신데 저 그 친구분이 이제 한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 쇼지 사부로 박사 어떻게 지내신다냐 뭐 여쭤봤어요. 더 놀랐습니다. 작년이 브라질 이민 100주년 기념회였답니다. 브라질 이민 간 이 일본 사람들이 이분을 브라질로 초청을 했어요. 초청장 받자마자부터 브라질어를 공부하시고 6개월 뒤에 초청돼 있는데 그 6개월 동안에 브라질어를 마스터를 해가지고 브라질 가서 브라질어로 강의하셨다는 거예요. 대단하시다. 그분은 머릿속에 이 뇌가 한 10개쯤 되시나 보죠? 아 왜요? 우리 배 선생님도 충분히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저도 될까요? 근데 바로 이제 그 이야기인데 제가 우리 서울대학의 장수과학 최고 지도자 과정이라는 과정을 열었는데 95세 되신 어르신이 등록을 하셨어요. 오.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니, 수업을 어떻게 들으시겠습니까?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딱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과정을 마치셨어요. 해외여행을 가야 해요. 기원이 가신다는 거예요. 난 안 가셨으면 생각이 좀 있었는데 모시고 가야 하니까 가신다. 그래서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꼭 가실랍니까? 박 교수, 내가 못 갈 이유가 뭐 있는가? 다녀오셨어요. 지금도 이분은 아주 열심히 지금도 생활하고 계신다.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참 방지일 목사님 같은 분, 지금 100세가 넘으시는데 지금도 목회 활동을 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내가 못할 이유는 없다. 하려고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근데 문제는 안 하지요. 안 하죠. 바로 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 서로 어울리고 그리고 내가 하고 하는 이런 것이 우리가 조금 더 아주 강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장수하신 어르신들의 이제 여러 가지 생활 패턴을 이제 보면서 저희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봅니다. 자, 장수한 사람이 제일 중요한 어떤 공리가 뭘까? 저 사람들이 아주 공통점은 공리가 뭘까? 장수의 일종의 공리죠. 공리. 제일 첫 번째가 뭐냐? 그래서 움직여라다. 움직여라. 난 너무 안 움직여. 그래서 동이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개 나오잖아 이렇게. 무조건 움직여야 합니다. 맞아. 예. 마지막 죽을 때까지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인다는 게 생명입니다. 생명이라서 항상 현재 진행형이다. 과거에 아무리 많이 했으면 뭐하냐. 과거에 장관 했으면 뭐하시고 교수 했으면 뭐하고 뭐 사장 했으면 뭐하고 뭐 국가대표 선수 했으면 뭐합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것은 무엇이 결정하느냐. 지금 그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움직여야 한다. 자, 두 번째가 뭐냐. 적응이란 말을 씁니다. 적응해라. 소위 응이죠. 응. 적응이다. 세상이 변합니다.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를 수용해 줘야 합니다.
내가 왕년에 어쨌는데 하고 버티고 있으면 그 되겠느냐. 그렇죠. 그럼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세상이 변하면 그 변화를 대해서 내가 70이든 80이든 90이든 그 아까 말씀드린 저희 과정에서 95세가 넘어도 와서 잘 초롱초롱 눈빛으로 공부하시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적응해라. 자, 세 번째가 뭐냐? 머리를 써랍니다. 머리를 써라. 판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머리를 쓸 수 있어요. 나이가 아무리 드셔도 내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 치매를 막는 방법입니다. 어르신들이 화투 치시는 게 도움이 되나요? 무엇이든지 하여튼 해야죠. 그것도 괜찮죠. 예. 저희 어머니는 저 머리를 써라를 항상 뭐라 해요? 뇌를 써라. 뇌를 써라. 뇌를 써라죠, 바로. 예.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느껴라. 느껴라. 감성을 느껴라. 느껴라. 소위 이제 감이죠, 감. 느껴라. 희로애락 감정을 발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쩌다 하고 꽁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백세 어르신을 만나 뵙게 되면은 참 재밌는 것을 많이 봅니다. 화도 잘 내십니다. 딱 그러고 말어. 또 제가 이제 조사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 헤어질 때 할머니 노래 하나 해주세요. 그럼 다 처음에는 거절해. 그래도 백년전 노래 좀 들읍시다 하고 저러면은 마지못해 시작한 척 하시면서 시작만 하면은 마이크부터 흔들어줘 이제. 이제 내가 못 일어나. 가지 말고 들어. 메들리로 계속 가지 말고 들어. 메들리로. 그러니까 그만큼 흥이 있으셨다. 그렇죠. 노래 하시다가 춤도 추시고 이런 거. 자, 다섯째가 뭐냐? 그 쓸데없는 짓 말아요. 쓸데없는 짓. 쓸데없는. 쓸데없는 일 하지 마라. 이것이 적이란 말을 씁니다. 이런 거. 적.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 산다는 것이 뭡니까? 일상생활이라는 것이 규칙적으로 살고, 예. 그리고 절제 있게 살고, 중용을 지켜서 사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그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백세 어르신들, 한국 백세 어르신들이 무슨 특별한 거 먹고 드시고 무슨 장수하셨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일상생활이 아주 온전하고 규칙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장수하신 것입니다. 무슨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자꾸 어쩌면 좋더라, 어쩌면 좋더라, 무엇이 이상한 이야기를 해가면서 그런 것이 장수에 마치 비법인 양 들리는 그건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래서 그런 일하는 5가지 이런 것이 정말 개인이 장수하는데 제일 중요한 하나의 행동 강령이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장수 사회가 되면은 나 혼자 장수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죠. 네. 세상이 다 바꿔줘 줘야 합니다. 같이 어우러져 줘야 합니다. 자,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 우리 장수 사회. 자, 사회가 해야 할까? 사회는 어떻게 할까?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우선 노화라는 것에 대한 우리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노화에 대한 인식. 인식. 자, 노화가 뭐냐? 그럼 늙으면 죽는다. 늙는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또 늙으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런 것을 결정론적인 시각이라고 그러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 근데 노화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노화는 것은 많이 고쳐집니다. 늙으면 죽느냐? 죽여보니까 안 죽어. 우리가 세포도 안 죽고 개체도 안 죽는다는 소리 여러 가지 실험에서 입증을 했습니다. 똑같은 세포를 가지고 젊은 세포, 늙은 세포 여러 가지 독을 처리해가지고 죽여보면 젊은 세포도 잘 죽어. 늙은 세포는 안 죽어. 그 뭐냐? 노화라는 것은 죽자는 변화가 아니다. 살아남자는 변화더라. 노화 현상이라는 것은 생명의 어떤 그런 현상이라는 것은 이 생명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이겨내는 전략이더라. 자, 그럼 우리 노화를 어떻게 생각해야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된 노화는 고칠 수 없냐? 어쩔 수 없는 것이냐? 아니다. 환경을 바꾸면 노화 현상이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실험실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늙은 세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 배지, 환경 조건을 바꿔버리니까 젊은 세포같이 생동감 있게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자, 그 이야기는 뭐냐? 고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노화를 그렇게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노화에 대한 대책이 뭐였느냐? 바꾸자였습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바꿔야지. 저 고치지도 못하고 돌이킬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 바꿔야지. 그러니까 사람도 바꾸고 세포도 바꾸고 그래서 정년 퇴직도 시키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노화라는 것이 그것이 아니고 고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것은 많은 해결책이 달라집니다. 하나씩 하나씩 고치자. 나이가 들어서 또 늙어서 어쨌다 그러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 하나씩 고쳐가자. 그래서 우선 제일 먼저 인식이 달라지면 실천이 달라져야죠. 실천. 자, 행동 강령이 달라져야지. 자, 그래서 우리가 내 개인이 달라져야 할 것도 많지만, 그러나 사회가 달라져야 할 것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이냐? 실천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교육입니다. 교육이 달라져야 합니다. 왜 이게 달라져야 하느냐? 우리가 6살 때부터는 의무 교육을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 가져가서 그 교육이라는 것은 뭐냐?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국가에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에요. 네. 자, 그런데 50, 60에 다 리타이어 해버려요. 그럼 이 사람들 언제까지 살 것입니까? 아까 이야기했었잖아요. 90까지는 갈 것이다. 네. 다음 40년, 50년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먼 산 쳐다보고 살 것입니다. 막막해요. 새로운 것을 우리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서울대학에서 저희들 시작한 프로그램 중 하나가 제3기 인생대학, 제3기 인생대학이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3기 인생대학. 자, 이것은 뭐냐? 리타이어하고 몸이 건강할 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세상에서 매여 살지 말고 그 모든 평생의 자기의 경력을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개척해서 나가는 우리 교육을 다시 하자. 우리가 이 초등학교, 중학교 이 교육 과정이라는 것은 하나의 전공을 만들기 위한 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제3기 인생대학에서는 전공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런 것을 아우러서 완성시키는 교육이죠. 여러 사람과 같이 어울릴 수 있고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하는 그런 것이 제3기 인생대학. 이것은 이제 프랑스에서 시작했었고 영국에서 시작했고 서로 다른 스타일 우리나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교육혁명입니다. 교육혁명은 많은 시스템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혁명. 두 번째는 뭐냐? 의료혁명입니다. 의료가 달라져야 합니다. 자, 이제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진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을 때 이분들이 의료를 어떻게 하느냐? 이러면 나이가 80, 90 되신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려면 어떡합니까? 안과 들려야지, 재활학과 들려야지, 뭐 내과 들려야지. 종합병원이죠, 뭐. 그렇죠. 병원에 가면 여기저기 다 지쳐버리신 것이. 예. 그런 의료 가지고 어떻게 노인 문제를 해결하겠느냐. 그렇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고령사회라는 것을 어떻게 하냐.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한테 우리가 가르치자. 병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새롭게 이 병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저희들이 시작한 것이 미니메드 스쿨입니다. 미니메드 스쿨. 이건 뭐냐?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와서 강의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강의는 1시간만 하고 질문을 1시간씩 받자. 많은 질문을 갖게.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은 의사 선생님한테 질문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궁금한 것이 많습니까? 우리 가르치자. 의료가 그런 식으로 달라져야 한다. 의사가 찾아가 줘야 하고, 그리고 환자들한테 자신감을 심어주는 교육을 시켜줘야 하고, 그런 것이 달라져야 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달라져야 할 것이 또 무엇이 있냐? 문화입니다. 문화. 앞으로 세상에 대하면 달라져야 할 것이 참 많은데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저 문화입니다. 뭐냐? 생각이죠. 생각. 정말 우리 고령사회 우리가 어떻게 당당하게 늙느냐? 내가 나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말아요.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당당하게 늙는 거는 재력만 따지거든요. 바로 네, 그렇습니다. 돈이 많으면 내가 당당하게 늙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당당하게 늙기 위해서 내가 꼭 돈이 많아야 하겠냐, 꼭 건강해야 하겠냐,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뭐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고 돈이 좀 없으면 어떻고 사회적 지혜가 없으면 어떠냐. 내가 몸 투자를 해야죠. 몸 투자. 어떤 일이 있을 때 지역에 가서 내가 조금이라도 뭘 좀 챙겨주고 도와주고 하게 되면은 당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당당하게 하려면 뭐냐? 제일 첫 번째가 하자다. 하자. 도이시다. 무조건 해야 합니다.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해야지요. 나이 탓하지 말아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이 연로하시면요 수영을 좀 가봐야지 그러면 아이고 가셨다 괜히 미끄러지시면 어떡하려고 거기 가세요. 집에서 그냥 편안히 쉬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이제 소위 이제 이게 보호막이죠. 네, 근데 보호가 풀어줘야 잘못되어 합니다. 있네요. 풀어줘야 아, 그래야 합니다. 돼요? 그 대신에 그것을 다치지 않게 여러 가지를 배려를 해줘야지. 네. 자, 우선 제일 중요한 하자. 하자. 두 번째가 주자입니다. 주자. 주자. 주는 사람이 되자. 줄 것이 무엇이 있냐? 그럼 할 말이 없죠. 근데 누구 주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줄 것이 돈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자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 맞아요. 참여해서 네. 같이 어울려지는 거. 어울려지는 거. 그것이 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평생에 가졌던 여러 가지 경험,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과거에 우리가 살아온 이런 70, 80, 40분들 얼마나 많은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서로 소통시켜주고 또 가르쳐주고 예. 이런 역할을 해야겠다. 그래서 주자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프리페어. 난 배우자라 그래서 아내나 남편을 얘기하는 거야. 배우나 남편. 그것도 자, 중요하고. 제가 왜 배우자란 말을 강조하느냐? 배워야 줄 것이 생깁니다. 배워야 할 것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하자, 주자, 배우자라는 이 개념으로서 내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 그것이 바로 문화혁명이고 우리 사고혁명입니다. 그러니까 근데요, 교수님. 예. 혼자서만 저렇게 하면 너무 외롭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연세 드시면서 파트너를 찾으시잖아요. 할머니가 먼저 가셨거나 할아버지나 먼저 가셨잖아요. 그러면 사회가 보는 시선이 아유, 연세 드신 분들이 그냥 살지 또 뭐 저 연세 때 무슨 데이트를 하고 또 뭐 할머니한테 작업하시고 저러시나 막 이러고 하잖아요. 예? 어떻게 혼자서 오래 사는 것도. 그래서 이 하자란 말을 제가 또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예. 우선 첫 번째가 뭐냐? I will do. 하고 싶은 거 하자. 하고 싶은 일 있으면 하자. 두 번째가 뭐냐? I can do. 할 수 있는 거 하자. 할 수 있는 일 하자. 세 번째가 뭐냐? Let's do입니다. 함께 하자. 함께 하자. 함께 하자. 이 함께 하자라는 것은 꼭 파트너가 꼭 있으면 더 좋고요. 그렇죠. 근데 나이가 드셔서 이렇게 함께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함께 안 하고 혼자 하다 보면 조금 하다가 그냥 지쳐버립니다. 재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지. 안 해버려. 맞아. 같이 하면은 예. 끌려가.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럼 계속해. 끌려가. 예. 예. 그래서 여기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 제일 중요한 것이 함께 하는 거. 그리고 그거 찾아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고 동아리 만들어서 취미 활동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꿔야 할 것이 뭐냐? 네 번째가 지역사회입니다. 예. 지역사회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 지역사회가 왜 달라져야 하느냐? 나이가 드신 분들이 살 수 있는 세상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그 좋은 예 중에 하나가 제가 외국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미국에 이제 선시티라는 데가 있습니다. 선시티. 아리조나에 선시티. 아리조나 조가 있던가요? 아니잖아. 인구가 한 8만 명이 넘는 그런 지역인데 전부 예. 리타이어한 사람들이 모여서 합니다. 근데 이 선시티에는 시청이다 동사무소가 없습니다. 공무원이 없습니다. 8만 명이 넘는 그런 지역이. 어떻게 해서 되느냐. 150개가 넘는 마을 사람들이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동아리 책임자들이 모여가지고 일종의 운영위원회를 만듭니다. 거기서 모든 일이 진행이 돼요. 이야. 모든 사람들이 월급 받는 사람이 없어. 전원이 자원봉사예요. 그렇지. 전원이 자원봉사. 그러니까 이 도시가 되는 거죠. 돈이 안 드는 도시가 되는 것이. 그 학교가 있어. 이런 제3기 인생대학 같은. 그 학교는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그 동네 주민들 중에서 와서 어떤 사람이 가르쳐. 배워. 또 배운 사람이 딴 데 가서 자기가 또 가르쳐. 가르침을 주고받는 동네가 되는 것이다. 완전 발상의 전환이네.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선생님이란 말을 안 씁니다. 영어로는 인스트럭터 이런 말을 쓰죠. 그런 말을 쓰질 않습니다. 그 가르친 사람은 뭐라 그러느냐? facilitator. 소통자입니다. 소통을 지켜주는 사람이다. 자, 그래서 그런 것이 지역사회가 달라져야 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참여, 봉사입니다. 참여, 봉사. 다 참여. 참여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이 지역사회를 가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저런 것이 없으면 저게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고령사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죠. 불가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지역사회에서 정말 지역사회 가는 방향이 뭐냐. 나이 든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그럼 여기다 양로원을 지어야 하고, 요양원을 지어야 하고, 그럼 몇 개를 지어야 하겠습니까? 얼마를 지어야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양로원 짓고, 요양원 짓고 하려면 이거 전부 다 돈이죠.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죠. 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이웃을 튼튼하게 하자. 이웃을 튼튼하게. 제가 우리나라 백세인 조사를 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 시골들 다니면서 100세 어른 중에서 독거노인이 있다. 10%가 독거노인입니다. 어떻게 해서 10%가 독거노인일까? 혼자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살 수 있더라. 왜냐? 이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웃이 없으면 그럴 수가 없다. 주변에서 다 챙겨주시는 바로 거죠?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자, 다 마실들 다니시고. 그러니까요. 바로 이제 그런 그러셨잖아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 고령사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에이징 인 플레이스입니다. 인 플레이스. 무슨 말이냐? 우리말로는 향거장수라고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향거장수다. 고향. 살던 데서 장수하자. 살던 데서 장수하자. 어디 꼭 요양원 가고 양로원 가고 그래야 할 일이 아니다. 예. 그렇게 가게 되면 모든 것이 차단이 돼버리는 것이죠. 외로워지는 것이죠. 새로운 세상 가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살던 데서 꼭 요 강원도 앞담도 지역으로 쳐다보고 갈 필요는 없겠군요. 바로 그렇죠.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느냐? 바로 이웃입니다. 이웃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령사회, 장수사회 이렇게 바라보면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뭐냐? 우리 몸 튼튼히 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 튼튼히 하는 것이다. 근데 마음 튼튼히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첫째는 어울림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참여하는 것이다. 참여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 우리가 정말 당당하게 장수할 수 있는 그런 비법이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기 죄송한데요. 여태까지 말씀을 너무 지금 정신없이 감명 깊게 들어갔고요. 저렇게 얘기하시는 교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 그 제일 무한한 질문이죠. 교수님은 그렇게 앞으로의 본인의 생각도 하시고 본인의 저걸 그려놓으셨습니까? 아직 겨를이 없습니다. 그럼 우린 교수님하고 같이 하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쫓아가기만 하겠습니다. 하면 됩니다. 예. 자,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는 참 잘 들었는데요. 질문이 좀 많으시대요. 저희 사실 어머니가 이제 혼자 되신 지 거의 한 20년 가까이 돼가고 계신데 이게 참 오랫동안 혼자 사시면서 참 제가 옆에서 보기에도 많이 적적해 보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어떻게 교회 쪽으로 해서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친구분들도 이게 관계를 넓히시고 하는데 지금에 와서 어떤 새롭게 직업을 가지셔도 되는 걸까요? 지금 올해 65세이신데요. 그 말씀 제가 딱 한마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장수 고령사회에는 딱 한 단어가 있습니다. Never too late. 결코 늦지 않다. 언제든지 시작해라. 90이 돼도 시작해라. 100살이 돼도 시작해라. 그게 우리 장수 고령사의 제일 중요한 근데 이제 우리가 핵심 잠깐 단어입니다. 생각할 때는요, 자식이 저렇게 기반이 닦아져 있으면서 엄마를 저런 데를 저렇게 내보내나, 그러니까요. 그럴까봐 자식들이, 그 체면 좀 떨어지게 하지 말고 그냥 집에 계세요. 이러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체는 다 독립된 개체입니다. 네. 자식이 내 대신 살아줍니까? 그렇죠. 엄마가 내 대신 살아줍니까? 자기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을 존중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 삶을 향유해야 하고요. 그리고 사실 교수님 말씀드리니까 뭐 개체니까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시겠다면 자식된 돌에서는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우리 시서가 거꾸로 엄마도 다른 개체니까 직업을 좀 가져주시죠. 그러면 좀 기분은 나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거꾸로 생각해보면. 하지만 또 그게 또 그 살아가는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서 살아가야 된다면 받아들이고 가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무엇인지 해야지요. 해야 됩니까? 해야라고 한다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양보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예, 연애 문제 같은 거. 그렇죠. 그 남녀 노인들 문제가. 간에도 연애 문제 같은 것도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남자, 이게 또 아들 입장에서 보면요. 이상하게 그 조금 기분은 안 좋아요, 사실은. 그런 걸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이게 참, 이제 어머니가 답은 알잖아요.
근데 왠지 아버지한테 죄 짓는 것 같고 이게 아이고 참.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새로운 시대로 다가가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낯선 세계로 전부 다 함께 가는 건데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백세인들은 과연 우리와 다른 걸 먹고 사는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백세인들이 뭐 드신 거에서 혹시 뭐 특별한 것이 있을까? 저희들이 지난 10년을 굉장히 주목했습니다. 불로초라도 좀 드시려고. 예, 이제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더라. 예. 먹는 습관이더라. 네. 그다음 우리 근데 선생님 그건 있죠. 확실히 저기 과식을 안 하고 소식은 하시죠.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뭘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 그 중에서 하루 3끼 정확히 드시고 예. 드시는 양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다만 이제 이 식사 습관 같은 거 봤을 때는 이분들은 죽을 안 드시고 꼭 밥을 드세요. 그래서 왜 밥을 드세요? 그랬더니 치약 안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예. 죽을 먹으면 희마리가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셔요. 예.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예. 죽을 먹고 온 날은 그게 뭔 희말이 있냐 소변 한 번 넣으면 끝인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소화가 잘 되고 좋은데도 그 말이 딱 맞으시네요. 그러니까 음식을 듣는 것도 예. 일정량으로 예. 규칙적으로 규칙적으로. 드시는데 정확하게. 비싼 거, 좋은 거, 보약 사드실 생각하지 말고 매일매일 이렇게 드시는 게 훨씬 더 그렇습니다. 중요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강의해 주셨는데요. 이걸 한 가지는 우리가 100세 시대를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거 무조건 하자입니다. 하자. 해야 되죠. 아무리 나이가 드셔도 결코 늦지 않다. 하자. 하자. 예. 지금부터라도 그냥 하자. 저는 지금부터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하고 예. 결연을 해서 뭐 적금을 들든지 어떤 뭘 해가지고요. 노후 대책. 노후 대책을 우리끼리 이 젊은 세대들한테 피해 주지 않고 예. 몸이 움직이는 한 뭐든 할 수 있는 이런 정신을 지금부터 벌써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예. 저는요 사실 작년부터 뭘 많이 하면서 사람들이 왜 저러고 살아 이런 분도 계세요. 예. 근데 새로 도전하면서 배우는 거를 오늘 우리 교수님 말씀 듣고 잘했구나. 예. 앞으로는 이제 공부 쪽으로 또 가서 아까 뭐 브라질 가서 브라질어 하고 러시아 가서 러시아 했다는데 뭐 각 나라 인사말 배우는 것 아이, 정도로 그럼요. 대단한 거니까 좀 공부를 좀 열심히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이게 배우는 거가 사실 이렇게 나이가 좀 들어가면은 되게 자신이 없어지잖아요. 두려워지죠. 근데 오늘 자신 얻었어요. 근데 이제 뭔가 새로운 걸 하나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새로운 목표를 갖고 그거 좀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어떤 계기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제가 볼 폭탄 좀 때는 오경수 씨는 건전한 생활을 하시는 것이 가장 장수의 큰 규칙적으로 정답입니다, 정답. 앞으로 저 친구 관계보다 부부 관계에 더 신경 쓰도록.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엊그제 부부싸움을 했는데 오래 살려면 부부관계부터 빨리 회복을 해야 되겠구나. 예. 그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 박상철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여성공감 2011년 신년 기획으로 어떻게 하면 100세까지 당당히 살 수 있느냐 여러분께 함께 했는데요. 네. Never too late. 바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결코 늦은 때는 없고요. 준비되지 않은 장수는 재앙이다.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당당하게 100세를 맞으시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자. 예, 하자. 노후가 행복해야지 인생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도움 주신 분들께 신일쌀통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